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영동군의회는 지난달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으로 김용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을 모시고 의장 선출 소감과 후반기 의회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늦었지만 후반기 의장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영동군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먼저 선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이 시기에 제8대 영동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이 있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그 어느 의회보다도 앞서가는 의회가 될 것이며 군민들께도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의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으로 영동군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영동군의회는 전반기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장님을 하셨고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님 의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의장, 부의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셨죠? 예, 그래서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 3명 정도 의원이 좀 다소 반발해서 좀 불참을 하는 등 좀 갈등은 있었는데 현재 봉합은 잘 됐나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영동 군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의 지금까지 초대부터 지금까지 그 원구성 역사를 보면 영동군에는 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을 교황 선출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초대에서 4대까지 이제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했더라도 그때는 의원들이 정당을 타지 않아서 자유롭게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받는 3분의 2를 받는 의원이 의장을 선출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결선 투표까지 해서 의장으로 선출이 되면 그걸로 깨끗이 끝나고 승복을 하고 이랬었는데 기초의원도 정당을 타야 된다고 해서 5대에서부터 정당에 가입을 하고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의원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의원들이 이제 다수당하고 소수당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당이 됐든지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다 보니까 다수당에서 의장, 부의장을 전부 하는 이러한 풍토가 조성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의회 규정이나 이런 걸 둬서 의장은 다수당이 하고 부의장은 소수당이 한다 이런 것이 아마 정해졌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수당에서 싹쓸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5대, 6대, 7대, 8대까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걸 들여다보니까 5대는 그 새누리당에서 의장, 부의장을 했더라고요. 당시. 6대는 민주당에서 또 의장, 부의장을 했어요. 7대에는 지금 미통당에서 의장, 부의장을 했고, 요번 8대에 와서 이제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걸 군민들이 이걸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통당 의원들이 소수당 3명입니다. 우리 이 민주당에는 5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소수당에서 쭉 내려온 것이 소수당에서 그 투표에 참여해봐야 들러리 서는 건 뭐하러 하느냐. 역대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에 참여를 전반기도 안 했고 후반기도 안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큰 갈등이 나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비춰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2, 3일 있다가 우리 의원들 8명이 전부 의장실에
모여서 같이 이제 티타임 하면서 이런 저런 모든 것을 이제 의회 운영 관계 얘기를 하고 후반기에도 뭐 역시 같이 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기초의원들도 다른 의회에 보면 상임위원장이 이런 것이 있는데 예. 우리 영동군에는 상임위원장이 없어요. 예. 의원 8명이 무슨 상임위원이 있어야 필요하느냐 해서 별로 필요치 않다 해서 그걸 안 했었는데 그 대신에 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의장, 부의장 외에 또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장이라는 제도를 둬서 네. 운영위원장을 뽑아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운영위원장은 이제 미통당에서 하게 됐죠. 예. 나름 이제 균형을 또 맞췄네요. 예.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해나가고 사실 우리 영동군은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근데 영동은 군수가 미통당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영동 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여당, 여야 이런 걸 떠나서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서 영동군 발전을 위하고 영동 군민들을 위하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잘하는 일은 우리가 밀어주고 칭찬해주고 또 이게 엇박자로 나가는 잘못되는 것이 있는 건 우리가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돼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장님께서는 초선 의원이십니다. 이번에 그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셨는데 초선 의원으로 의장이 된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의미라고보다는 올해 이제 공직 생활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그러한 경험과 또 사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연륜 이런 걸 가지고 의회 운영에 임하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의회 운영을 하는 데는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 참신함이 있잖아요. 초선이기 때문에 참신함이 있고 2선, 3선 의원님들의 그 풍부한 경륜 이런 것을 조화로 이루어가지고 의회를 운영한다라면 국민들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장님께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기초의원으로 처음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공직자 생활을 하시다가 또 정치인 의원 기초의원을 생활을 하시는 거 2년 동안 이제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짜여진 틀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다 반영하지도 못할 이런 것이 있는데 의회에 와서 이제 해 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기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공직자 영동군에서 이제 근무를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이거 2년 동안에 어떤 그런 느낌이 또 남달랐을 텐데. 사실 제가 퇴직하고 8년 있다 의회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의회 들어와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도 보이지 않는 그 행정의 미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 민원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한 것도 아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를 하고 감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의원은 의원의 본연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행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등 그런 현직에 있을 때 아쉬웠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원들이 뭐 일각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의회를 바라보는 그 주민들의 시각이 사실 일부 부정적인 면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 영동군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 또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물론 전문성 부족합니다. 하루아침에 전문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죠, 저희들도.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사실은 않고요. 예. 그런 의식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예산심의라든지 조례 재개정 또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그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의회 전문 강사. 네.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연 2회 이상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영동이 경상, 전라, 충청, 경상의 김천시, 전라의 무주군, 영동군 3군이 접해 있어서 네. 3시군 의원들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연찬회도 하고 또 서로 정보 교환도 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 특히 우리는 이제 다른 의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집행부와의 그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또 수시 업무 보고를 와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 데서도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또 스터디 그룹을 구성을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의원들의 전문성 신장의 방안으로 이제 군의회에서 지방의회 관련 격월간지인가요? 예. 구매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이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일부에서는 의원이 이제 8명인데 80건을 좀 구매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예산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일종의 예. 비판의 어떤 시각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이유가 있었나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이러한 기사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보니까 지방의회 관련 격월간지 자치의정이라는 책자인데 네. 이 80권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네. 그거와 덩달아서 의원들이 필요한 책자 여러 가지를 같이 구매를 한 것이 80권이 된 것이죠. 예. 이거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러고 네. 거기에 뭐 160만 원을 뭐 했느냐 하는데 160만 원은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구매하는 1년 도서 구입비를 16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집행된 건 40몇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예. 다소 오해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관련 그 방송사에다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책자를 구입함으로 해서 의원들이 그 책자를 보고 공부도 하고 그 공부를 한 것이 그 결과가 전문 지식을 쌓아주면 결과가 바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뭐 크게 이게 잘못됐다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영동군 관련해서 또 빼놓지 못하는 그 지역 문제 중에 하나가 유원대학교 또 문제 또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최근에 영동군과 지역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원대학교가 정원 감축을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학생 정원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사실 이제 군에서 유원대의 어떤 그 정원 유지를 위해서 지원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에 대한 반감이나 또 어떤 불신, 또 서운한 감정도 많을 텐데 이 대책이 좀 있나요? 예, 유원대학교 정원 감축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영동에서는 대학이 곧 영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막대한 그 행재정 지원을 또는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그 핑계로 아무런 대안 없이 정원을 감축하는 거는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 대학의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영동 유원대학교가 1994년 3월 달에 영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으로 설립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다가 1995년도에 영동 공과대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 됐는데 이 대학교가 16년에 일부 계열을 아산 캠퍼스로 이전을 하면서 교명도 영동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그때도 네. 우리 영동 군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학령 인구는 자연히 감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대학 측에서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1994년도에 했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대학이 갈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미리 예측도 미리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그런 데는 대비를 안 하고 그냥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학령 인구가 줄으니까 대학의 정을 축소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지금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이런 대학 같은 데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모든 것이 이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는 시대가 돌아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군민들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생각은 지금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것을 대학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돌아와도 어떻게 무슨 방법 없지만 유원대학교 살아나는 길이 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우리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어요. 예.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 18시간씩 공부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를 한지도 모르지만 그걸 잘 생각해보면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대학에서 보고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해서 지금 학령 인구가 주는 이유가 인구 감소도 물론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대학을 나와 보니까 콩나물 장사를 해도 대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교육이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은 이제 의무교육이 되다시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 각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고 보고 진짜 대학을 나와야 될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법률가라든지 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는 과학자라든지 최고의 엘리트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정도 나오고 거기서 기술이 더 필요하고 하더라면 그 기술만 별도로 하는 전문 학교 정도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군 단위, 시군 단위에 있는 모든 대학들 국립으로 운영하는 대학 말고 사립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은 거의 앞으로 10년 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멸하는 학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 연구를 해서 어떠한 앞으로 수많은 직종이 40만 개의 일터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터가 40만 개가 생긴다는데 우리는 어떠한 직종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건 모토를 가지고 지금부터 연구를 한다면 유원대학교는 비록 학생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동에서 영원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 측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은 우리 군과 대학 측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면 뭔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의회에서는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환경 변화에 좀 대처를 하고 그 대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법을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영동의 그 경제적인 그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주식회사 또 엔텍 영동공장이 지난 6월 파산을 해서 그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약 70여 명의 근로자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뭐 이것도 영동의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사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엔텍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엔텍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도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영동에서 이 먼저 이렇게 파산하는 이런 게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엔텍 기업과 관련하여 고초를 겪고 계시는 해고사원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엔텍 문제로 인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의에서도 회사의 재가동과 해고 직원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영동군 집행부에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직자들을 좀 채용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구직 상담이나 면접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고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체불임금은 해결이 됐더라고요. 네. 다만 퇴직금은 현재 미지급된 것으로 청산될 때 청산금으로 그 조세와 관련해서 아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 혜택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고 사원 여러분들과 가족들에게 거듭 심심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후반기 의장을 이제 맡으셨으니 앞으로 다양한 계획이 또 있을 텐데요. 영동군이 앞으로 영동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또 집행부와 어떤 식으로 상생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의회에서는 영동군을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니고 예. 이것은 이제 의회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영동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끌어가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집행부에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가는 건가 올바른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건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네. 보고 앞으로 그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들어서 군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를 들어서 의원들과 서로 소통을 한다면 주민들의 원하는 의가 무엇인가 네.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을 서겠다.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소통하는 의의가 되고 집행부와 사회단체 또 언론 같은 데서도 격의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군의 안전과 행복, 영동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뭐 대립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의사를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돼서 영동군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비판과 감시 그리고 또 상생을 함께하는 영동군의회를 이끌겠다고 얘기하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영동 군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HCN 충북 방송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사회가 우울해지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모두가 참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수칙에 따라 생활을 하신다면 머지않아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의장님의 역량 발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소통하는 의회를 통해서 우리 영동군 발전에 우리 군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영동군의회 김용래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